끝없는 갈등 고조.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일어나는 일을 잘 설명합니다.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수렁에 빠졌고 푸틴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멈추면 푸틴의 몰락을 노리는 세력에 의해 축출될 수 있어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이것이 입증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져도 푸틴이 자국에 끼친 피해가 너무 커서 그 여파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푸틴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고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푸틴의 특별 군사 작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전한 실패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실패는 푸틴의 몰락을 예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권력을 갈망하던 한 KGB 요원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은 너무나 거대해서 다른 어떤 제국과도 견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조세프 스탈린과 그전 러시아 차르가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잭 브로는 미 공군 출신 베테랑이자 군사 해설가입니다. 그는 푸틴의 진짜 의도에 대해 이 전쟁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푸틴은 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한다면 몰도바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발트 3국입니다. 푸틴은 옛 러시아 영토를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 푸틴 자신이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 차르표트르 대제 정복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과거 영광이 자신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역사적인 러시아 영토를 조국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를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 지정학의 중심으로 복귀시키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첫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브로는 푸틴이 대놓고 말하기 전 수년 전부터 이 점을 눈치챘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푸틴이 첫 임기 후 4년간 총리를 지내다 2012년에 다시 권좌에 오른 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는 몇 가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로는 푸틴이 2012년 권력을 잡자마자 러시아가 긴축에 들어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푸틴이 제국을 되찾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드 소셜리스트 웹사이트는 2012년에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크렘린이 전략 2020이라는 문서를 내놓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1년의 긴축 조치 시행이 러시아를 경제적 번영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그 조치들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09년에 7.8% 하락했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대체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성장한 건 아니었고 2016년에는 0.2% 성장, 2015년과 2020년 등 하락한 해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비해 러시아 상황은 나아졌지만 푸틴 첫 대통령 시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2022년으로 넘어가 보면 긴축 정책의 진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그 침공을 완수하는데 자신들이 쌓아둔 현금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력의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푸틴의 제국에 큰 영토를 더하고 브로가 언급한 다른 나라들까지 노릴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아직 끝나려면 한참 남은 전쟁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푸틴의 제국 건설 야망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2025년 7 월 경제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그 금액은 무려 24조 달러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자금에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2025년 12월 19일 TBP 월드는 러시아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73%를 국방과 국가 안보에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푸틴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만 선택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브루는 푸틴과 트럼프가 비슷하게 생각하며 푸틴이 이를 이용하려 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푸틴과 트럼프 모두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영국의 지도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힘이란 결국 누가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유사한 사고방식과 트럼프 행정부의 푸틴 대응 이해 부족이 맞물려 러시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최대한 요구를 하게 했습니다. 모든 동결 자산 반환과 제재 해제 전엔 푸틴이 평화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브로는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영국의 중요하지 않은 지도자들 없인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러시아 동결 자산 2,100억 유로, 약 2,450억 달러를 보유 중이며 곧바로 반환할 계획이 없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양도를 요구하며 곧 함락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푸틴이 원하는 평화를 지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효과가 있었지만 푸틴이 트럼프의 뜻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사건에서 트럼프는 푸틴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조작은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푸틴에게 중요한 전략이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푸틴이 체면을 지키며 전쟁에서 빠져나올 현실적인 평화협정이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국을 꿈꾸는 독자의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브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에 참여해 노벨 평화상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폭격 중에도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고 미국에 여러 번 말했어요. 브로는 러시아인들이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 언론이 트럼프와 그의 잘 속는 성향을 조롱하는 영상을 언급했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긴장을 계속 높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13일 러시아 매터스는 2025년 12 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5,649대를 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발사된 1,881대 드론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푸틴은 공중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공세를 최대한 강화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2026년 40만 명 병사 모집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약 70만 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세계의 극소수 군대만이 근접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확대와 푸틴의 미국 조작 시도 뒤에는 붕괴 임박을 알리는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출을 보면 브로는 푸틴이 막대한 전시 비용을 계속 감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푸틴이 러시아의 민간 은행들에게 방위 산업체 우대 대출을 해주도록 명령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들이 계속 생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들은 2,500억 달러의 기업 부채를 쌓아왔습니다. 브루는 이것이 정부 장부나 재무제표가 아니라 방위 산업체 재무제표에 있다고 말합니다. 대출은 우대 대출이어도 결국 갚아야 합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며 몇 년간 호황을 누렸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2025년에 정점이 끝났을 수 있다고 12월 26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2025 연산업 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1%로 2024년에 56%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컴퓨터와 전자제품부터 운송장비, 금속 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방위산업이 푸틴이 원하는 제품 생산 자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방위산업체들도 채용을 줄였습니다. 노바야 가제타는 9월 러시아 국가두마가 2024년 11월쯤 군수공장에 약 40만 명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방위산업 계약업체의 급여가 10% 감소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2025년 여름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일자리 광고가 34,500개로 2024년 같은 기간에 52,000개보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거품이 곧 터지진 않겠지만 바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늘이 닿으면 불호가 사설 은행 대출로 유지된다고 본 방위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브로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려고 현대 경제학과 자본주의 규칙을 모두 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국내 총생산의 20%가 기업 부채입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민간은행에 방위산업체에 5조 달러 대출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미국이 멕시코를 침공할 수 있게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3년간 싸움 끝에 멕시코에 겨우 50km 징역했고 브루는 멍청한 짓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푸틴에게도 위험합니다. 이런 정치적 술수는 분명히 러시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1월 6일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경기 침체가 2026년 7월 전에 올 것이며 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만이 그가 창문에서 곧장 떨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승리할 수 없는 마지막 국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장 걱정하는 이는 평범한 러시아 국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그가 세운 올리가르히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불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기업 부채의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피해자란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제로 신경 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방위산업체를 소유한 올리가르히와 전쟁이 2026년까지 이어질 줄 모르고 우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위험과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대상은 푸틴의 올리가르히들입니다. 푸틴의 올리가르히들이 파산할 은행과 피해를 입을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불호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푸틴과 정부, 러시아 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푸틴의 올리가르히들이 그를 몰아낼 거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텀하우스가 2023년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푸틴은 이미 한때 충성했던 올리가르히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기업의 탈민영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충성파들을 자리에 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올리가르히들은 사업 거물이라기보다는 중간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틴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채텀하우스가 말하듯이 이런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탈민영화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알게 된 제도들을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푸틴 같은 독재자에겐 더 많은 통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푸틴이 정치적으로 약한 예스맨들, 즉 푸틴이 원하는 말을 뭐든지 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지만 점점 더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과거 올리가르히들이 민간 기업에서 활동하던 때와 다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통제권을 얻었지만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기회를 잃었습니다. 푸틴이 나라를 파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감히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러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로가 말했듯이 독재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책임자가 나쁜 소식을 들으면 화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말만 전하고 이후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 군인들은 죽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1월 14일 기준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사망, 부상, 포로로 약 122만 1940명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은 러시아에 큰 인명피해가 있던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러시아가 모집하는 만큼 많은 병력을 잃고 있다고 1월에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훈련 부족 신병을 전장에 투입할수록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드론 벽에 맞서며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푸틴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아니면 아첨꾼들로 자신을 둘러싸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가 쿠비안스크와 프로크로우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도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푸틴에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나 그가 듣고 싶어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제국 건설에 집중했지만 첫 장애물에서 확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폭탄, 더 많은 드론, 더 많은 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의해 러시아 군대가 더 큰 피해를 입는 파괴만을 계속 늘리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을 멈추든 계속하든 푸틴은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제시카 루드비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는 2025년 12월 푸틴이 러시아의 전시 괴물을 만들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위산업 부문은 둔화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러시아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푸틴이 최근 4년간 구축한 경제 기둥 중 하나로 전쟁이 오늘 끝나도 방위산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군 재건이 필요하지만 현금 부족으로 경제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실제 힘 없이 명목상 강대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드비히가 지적하듯이 푸틴에게 더 걱정스러운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모전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인력 소모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이 제공되면서 러시아 내 부패가 만연합니다. 루드비히는 러시아의 블랙 위도우 네트워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여성들은 남편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그 돈을 챙깁니다. 그것은 다소 선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국의 죄수들을 군대의 보충병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덜 선정적입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5 연일 월까지 최대 18만 명에 달하며 현재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과 우크라이나에서 변한 수십만 남성이 고향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루드비히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러시아 군인들로 인해 약 1000명의 러시아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은 잔혹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 남성들이 대거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며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져 돌아온 군인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나 우크라이나에서 받던 급여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끝내면 푸틴에겐 국내적으로 악몽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끝없는 게임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전쟁이 계속돼 수십만, 수백만 러시아인이 전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합니다. 푸틴은 소모전으로 러시아 남성 한 세대를 서서히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을 계속 받으면 푸틴이 73세에 사망해도 전쟁은 계속 격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많은 남성 사망으로 경제적 고난과 노동력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출산율은 계속 낮고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2025 년 4월 2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확장 후 푸틴 주장과 달리 전쟁 참사에서 러시아가 회복하려는 긴 시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완전 지배를 원하는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들도 우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약점을 발견하면 공격할 수 있으니 전쟁을 계속하는 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푸틴에게는 하나의 최종 목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갈등을 키울 겁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평화롭고 창문과 무관한 죽음을 원할 겁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혼란을 직접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미래도 밝지 않으니까요. 많은 군인이 희생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서방 동맹국은 지원을 계속합니다. 영국도 포함되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타격할 탄도 미사일 나이트폴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하고 러시아 붕괴 분석을 더 확인하세요.